여러분 중에 숲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산이나 숲에서 놀고 싶지? 진짜 그렇지? 이보다 더 편할 수 있겠어? 일이 바빴던 시간 뒤에 말이야. 공부도 쌓이고 자연 속에 그런 곳에 가는 거 말이야. 자연의 계곡 같은 곳 말이야. 휴식이 되지. 맞지,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즐겁고 편안해. 하지만 돌아올 때가 되면 다시 확인해봐야 해. 그때서야 알게 돼. 무언가가 빠졌다는 걸. 그때부터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아, 여러분. 오늘 이야기처럼 말이야. 4명이 계곡과 숲에서 놀러 갔어. 하지만 저녁이 되니까 3명만 남았어. 그때 진짜 당황했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림 검사도 불러서 함께 갔어. 그래서 실종된 사람을 찾았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실종된 사람을 찾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아? 정말 소름 끼쳤어. 대단했지. 궁금하지? 그럼 안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자. 어떻게 소름 끼쳤는지 보자. 들어봐. 여러분, 레 후이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채널 레 후이안의 무서운 이야기에서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채널에 보내주셔서요.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럼 여러분, 제가 준비한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그 기회에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좋겠어요. 들어봐. 이제 우리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퀸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현재 그녀는 꽤 괜찮은 나이야. 꽤 나이가 많아. 꽤 하우장 출신이고 현재는 칸토에서 살고 일하고 있어. 퀸은 사무직에서 일해.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녀가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어. 친구들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어. 그 이야기는 그녀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한 일이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어. 너희는 여전히 소름 돋는다고 말해. 이야기에서 한 친구가 있어. 그 그룹의 주인공인. 그 친구는 퀸이 이야기하는 걸 허락했어. 단지 이름은 숨겨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뚜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 그룹에는 퀸, 뚜가 있어. 그리고 2명의 친구가 더 있어. 응안과 팟이라고 부르자. 이 그룹에서는 팟만 남자야. 사실 말하자면 이 그룹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어. 졸업하고 나서는 각자 다른 곳에 있어. 하지만 시간이 나면 항상 놀러 가자고 해. 뚜는 그룹에서 제일 유명한 게 겁쟁이야. 어두운 곳에 가면 뚜는 집에 가자고 해. 공포 영화를 보면 손으로 눈을 가려. 레 후이안의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솜으로 귀를 막아. 뚜의 특징은 항상 춥다고 하는 거야. 어디에 앉아도 춥다고 해.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더운데도 말이야. 그런데 뚜는 항상 외투를 입고 있어. 그룹의 친구들은 뚜를 놀리곤 해. 약한 애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웃고 넘기긴 해. 화내진 않아. 사실 이 그룹은 오래간만에 모두 모인 거야. 각자 바빠서 약속을 해도 잘 안 됐어. 그러다가 시간이 나니까 팟이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를 봤어. 그 폭포가 정말 아름답더라. 물은 하얗고 바위는 그대로 서 있고 그래서 모두가 그 폭포에 가자고 했어. 이 폭포는 조용한 폭포라고 부르자. 여러분, 그곳은 높은 산림 지역에 있어. 정말 멀어. 퀸의 그룹은 서부 지방 사람들로 강과 물가에서 자라났어.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하지만 산림은 정말 어두워서 말이지. 그런데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이 적고 자연 그대로라는 소문을 들으니 그래서 모두가. 그런데 사진이 너무 예쁘더라. 또 한적하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방금 가서 놀다가 왔어. 차로 가는 길에 좀 멀어. 10명이나 되니까 1시간 정도 걸렸어. 갈수록 뱀도 많이 보이고 집도 드문드문 보였어. 양쪽은 온통 산림이었지. 퀸이 반쯤 갔을 때 전화가 자꾸 끊겼어. 가끔 신호가 잡히기도 하고 가끔은 아예 안 잡히고. 응아는 그때도 농담하고 있었어. 여기서 길을 잃으면 하늘에 소리쳐도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그 농담이 진짜로 맞아떨어졌어. 도착하니까 여기가 정말 외진 곳이었어.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어. 그 가게는 오빠 바이의 가게야. 여기가 마지막으로 사람 있는 곳이야. 그걸 지나면 폭포 아래는 온통 숲이야. 집은 하나도 없어.
전화는 폭포 기슭에서만 조금 신호가 잡혔어. 조금만 올라가면 신호가 끊긴대. 하지만 우리 모두 놀고 싶어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 폭포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 작은 음료수 가게가 하나 있었어. 정말 허름했어. 의자 몇 개밖에 없었고 주인은 할아버지였어. 우린 그를 오빠바이로 부르기로 했어. 오빠바이가 음료수를 팔고 손님들 차도 맡아주고 있었어. 이 오빠바이가 여기서 수십 년 살았다고 하더라. 오빠바이의 가게는 마지막으로 사람 있는 곳이야. 그걸 지나면 온통 숲이야. 집 하나도 없고. 하지만 우리 모두 놀고 싶어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 퀸의 그룹이 작은 가게를 만들었고 들러서 음료수를 마시고 폭포 가는 길을 물어봤어. 오빠바이가 길을 알려줬어. 그리고 계산할 때 오빠가 우리를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어. 계산할 때 오빠바이께서 우리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아래쪽에서 놀아야 해. 위쪽은 올라가지 마. 특히 내가 말한 그 순간엔 말이야. 친구들은 그냥 흘려듣고 애들은 다들 그렇지. 노인네들이 하는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속으로는 생각했지. 아마도 그분이 겁먹었겠지.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위로 올라가서 다칠까봐. 아니면 뭔가를 망칠까봐. 그때 팟은 웃고 있었어. 위쪽은 분명 예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숨겨놓은 거겠지. 근데 정말 이상하더라, 여러분. 이 폭포가 말이야. 아름답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날은 여전히 한산했어. 오로지 퀸의 그룹만 있었고 다른 손님은 하나도 없었어. 응안이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름다운 폭포인데 손님이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러자 오빠바이가 대답했어. 예전엔 사람들이 많았지.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위쪽에 가는 걸 꺼려해. 결국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모두 신경 쓰지 않았어. 여기까지 오는데 누가 쉽게 돌아가겠어? 그래서 우리는 폭포로 올라갔어. 여기 아래쪽은 정말 맑고 물도 시원했어. 사진도 많이 찍고 신나게 놀았지. 그런데 한참 놀다가 파디 위쪽을 보더니 더 세게 흐르는 구간이 보였어. 바위도 높고 웅장해 보였지. 그때 우리는 오빠바이의 말을 잊어버리고 모두 함께 위로 올라갔어. 위쪽은 정말 예뻤어.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고요하고 한적했어.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퀸 그룹만 있었지. 모두 사진 찍기에 열중했어. 누구는 바위 위로 올라가고 누구는 물가로 내려가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어. 한참 놀다가 뚜가 갑자기 멈췄어. 그녀가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 우리 모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 누군가는 바위에 올라갔고 누군가는 물가로 내려갔어.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지. 한참 놀다가 뚜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 그 애가 계속 쳐다봤어. 눈을 부릅뜨고 나무를 응시하고 있었지. 숲 가장자리에 덤불을 말이야. 퀸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 그러자 뚜가 말했지. 누군가 보였대. 그 덤불 속에 서 있는 사람을 말이야. 뚜를 쳐다보더니 다들 그쪽을 바라봤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냥 나무뿐이었지. 그래서 모두 웃었어. 겁쟁이 같다고 말하면서 어디를 가든 무서워하는 거지. 뚜도 웃으며 변명했어. 근데 퀸이 말했지. 그때 뚜의 표정이 전혀 즐겁지 않았어. 정말 즐겁지 않았어. 놀다가 한참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어. 산속에서는 말이야. 하늘이 정말 빨리 어두워져. 아직 조금 해가 남아있었는데 돌아보니 금세 어두워졌어. 온통 음산해졌지. 그때 모두가 당황했어. 서둘러 짐을 챙겼지. 내려가려고 했어. 올라올 때는 밝았는데 이제는 깜깜해졌어. 돌이 미끄러워서 모두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갔어. 조금 가다가 뚜가 멈췄어. 가만히 서 있었지. 고개를 기울이며 뭔가를 듣는 듯했어. 다른 친구들은 먼저 가고 뒤를 돌아보니 뚜가 멍하니 서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 그때 뚜가 말했지. 너희들 나 부르는 소리 안 들려? 모두 의아했어.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 주변에는 물 흐르는 소리와 벌레 소리뿐이었어. 친구들은 뚜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런 것들 말이야.
들리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놀리려는 거겠지. 그래서 파디 화가 나서 야, 빨리 가. 어두워지는데 애 계속 장난이야. 뚜도 어쩔 수 없이 응응하며 따라갔어. 하지만 키인이 말했지. 그때 뚜의 표정이 계속 불안해 보였어. 계속 주위를 살피고 있었지. 마치 뚜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계속 갔어. 길이 어두웠거든. 모두 조심스럽게 걸었지. 아무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어. 조금 가다 보니 평평한 곳에 도착했어. 응아니 사람 수를 세기 시작했어. 다 셌어. 한 번 세니까 소름 돋았어. 한 명이 없어. 뚜가 없어진 거야. 모두 멈춰 섰어. 내가 소리쳤지. 정말 큰 소리로. 하지만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 주변은 모두 어두웠고 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 아까는 내 뒤에 있었는데 겨우 한 구간인데 지금은 사라져버렸어. 하늘은 먹구름처럼 어두웠어.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이야. 모두 상상해봐. 3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 어두운 숲 한가운데서 한 명이 사라졌어. 그 기분이란 정말 오싹했어. 우리는 흩어졌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지. 뚜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으면서 불빛을 비추었어. 하지만 살림은 정말 광활했어. 목청껏 소리쳤지. 하지만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았어. 키인도 그때 휴대폰을 꺼냈어. 구조대에 전화하려고 했지. 그런데 세상에 꺼내자마자 신호가 하나도 없었어. 신호 하나도 없었지.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봤지만 아무 전화도 안 터졌어. 신호가 하나도 없었어. 아까는 신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렸어. 아무도 연락할 수 없었어. 우리는 회의를 했어. 결정했지. 파디포포 아래로 뛰어가서 구조를 요청하기로. 남은 우리는 여기서 뚜를 계속 찾기로 했어. 팟은 남자니까 힘이 세니까 여자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폭포 아래에 도착했을 때 오빠 바이의 가게가 불이 켜져 있었어. 오빠 바이는 거기 앉아 있었지. 마치 그런 느낌으로. 오빠 바이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어. 마치 그런 느낌으로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팟은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했어. 친구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지. 이쪽에서 말이야. 오빠 바이에게 사람을 불러달라고 했어.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팟은 급하게 전화기를 꺼냈어. 그리고 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 어떻게 될지 보려고. 첫 번째 전화는 벨이 울리다가 갑자기 끊겼어. 두 번째 전화를 걸었더니 여보세요. 고객님, 연결할 수 없습니다. 팟은 그걸 듣고 소름이 끼쳤어. 분명 뚜의 전화기는 아까 켜져 있었는데. 그렇지. 오빠 바이가 듣고 나서 바로 알았어.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 그저 몇 번 숨을 쉬고 말했지. 내가 이미 경고했잖아. 듣지 않았구나. 그곳은 정말 길을 잃기 쉬워. 예전에 누군가 거기서 죽었어. 내가 말했잖아.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건 소름이 끼치는 일이야. 하지만 그때는 뚜가 걱정돼서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 오빠 바이는 급히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갔어. 그리고 림 검사에게 전화를 했지. 잠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왔어. 그리고 여기저기 수색하기 시작했지. 그들은 폭포 위로 올라갔어. 모두가 수색에 나섰고 그곳에 도착하자 각자 손전등을 비추며 뚜를 불렀어. 사방에서 말이야. 키인과 응아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고 눈은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 왜냐하면 무서워서 울고 있었거든. 그 숲은 정말 울창했어. 돌도 많고. 그 숲은 정말 울창했어. 뚜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소리는 마치 숲에 삼켜진 것 같았어. 멀리까지 목소리가 닿지 않았어. 손전등이 비추는 곳마다 오직 돌과 나무뿐이었고 덤불들만 있었어. 그렇게 어두운 숲속에서 말이야. 하지만 이상한 건 이거야, 여러분. 수색하는 동안 팀의 몇몇 사람들이 불렀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대답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 너무 기뻤어. 모두가 뛰어갔지. 땅 쪽으로 향했어. 하지만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어. 그냥 돌과 나무만 있었지. 그리고 누군가 또 소리를 들었어. 멀리서 깊은 숲속에서 불빛이 하나 있었어. 깜빡깜빡하고 있었지.
모두가 뚜가 불을 피운 줄 알았어. 아니면 구조 신호를 보내는 줄 알았지. 모두가 빠르게 그쪽으로 달려갔어. 도착했을 땐 그 불빛이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었지.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달려갔고 불빛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갔지. 하지만 도착하면 항상 아무것도 없었어. 마치 뭔가가 사람들을 이리저리 돌게 하는 것 같았어. 계속 이리저리 돌게 말이야. 오래된 님 검사들도 고개를 저었어.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말했지. 아무도 소리에 따라 혼자 나가지 말라고. 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모든 님 검사들이. 숲을 잘 아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었어. 한 명이 조금 떨어져서 소리를 따라갔지. 잠시 후 돌아보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혼란스러웠어. 방향을 완전히 잃었지. 큰 소리로 동료들에게 외쳐야 했어. 그래서 불빛을 비춰서 그를 안내했지. 그 사람은 숲에서 수십 년을 보냈다고 했어. 이런 이상한 일은 처음이라고 했어. 그리고 키인도 말했어. 밤이 깊어가면서 키인도 거의 같은 일을 겪었어. 그때 키인이 불빛을 비추고 있었어. 숲 가장자리에.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키인아.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어. 듣기 좋았어. 키인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갑자기 발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계속 갔지. 몇 걸음 가다가 작은 나무숲에 도착했어. 그때 한림 검사와 마주쳤어. 그가 퀴인의 팔을 잡았어. 그가 갑자기 잡아당겼어. 작게 소리쳤지만 강하게 말했어. 어디 가는 거야? 아저씨 따라와. 회인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 뒤를 돌아보니 내가 이미 예전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어. 어딘가로 잘못 간 것 같아. 앞에 그 덤불 쪽에서 어두워서 뭔지 모르겠어. 림 검사가 이 구역에 대해 말했어. 이런 식이라고. 조금만 겁이 많은 사람은 쉽게 유인당할 수 있어. 그 후 아저씨가 줄을 가져왔어. 낚시줄처럼. 후훗 팀원들에게 말했어. 서로 붙어 있어야 해. 떨어지지 말고. 원래는 더 가야 했는데. 한참을 간 후에 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어. 모두 모이라고. 그가 보았어. 손전등을 비추면서. 봤어. 낮은 나무 옆에 있는 걸.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마리의 잉어가 있었어. 회인이 딱 보자마자 즉시 알아봤어. 왜냐하면 그건 뚜의 옷이었어. 그곳은 길이 아니었어. 그건 숲속으로 곧장 들어가는 방향이었어. 그러니까 뚜는 길을 잃은 거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지. 뚜를 생각하니 맨발로 혼자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 내가 말했지. 다들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밝아질 때 림 검사들이 탐색 방식을 바꿨지. 그들이 말했어. 길을 잃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보통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물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팀 전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갔어. 물가로 내려갔고 그쪽으로 쭉 갔지. 그래서 우리 팀이 그쪽으로 쭉 갔지. 바위들이 있는 쪽으로. 이태롭게 아래쪽에서 나오는 뚜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무서워졌어. 그 방향은 완전히 수직이야. 만약 뚜가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될까? 친구들이 서로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 하늘에 기도하고 뚜가 아무 일 없기를 바랐지. 찾아봤지만 뚜는 여전히 안 보였어. 모두 지쳐갔고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뚜가 그때 말했어. 속으로. 자꾸 자기를 탓했지. 그때 오후에 오빠 바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쪽에 가지 말라고 했어. 뚜가 부를 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더라면 모두가 뚜에게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그냥 사진 찍느라 바빴고 빨리 가려고만 했지. 뚜를 혼자 남겨두고 언제 떨어졌는지도 몰랐어. 더 생각할수록 뚜는 더 조심스러워졌어. 이제 아니 이야기할게. 뚜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뚜가 나중에 깨어나서 모두에게 이야기한 부분이야. 들으면 모두 소름 돋을 거야. 뚜가 말했어. 친구들과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뚜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이상했어. 그건 뚜의 할머니 목소리였어. 뚜의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어릴 때 뚜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거든. 그래서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 어릴 때 뚜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알아봤어. 절대 헷갈릴 수가 없어. 할머니가 뚜야. 뚜아. 여기 와라, 아가.
정말 달콤하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뚜를 부르던 것과 똑같았어. 뚜는 그때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 친구들도 생각나지 않았고, 학교에 있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 그냥 할머니가 나를 부르는 것만 알았어. 뚜가 몸을 돌렸어. 얼굴 쪽으로 가는 길이었지. 그 부르는 소리. 어느새 그룹에서 멀어졌어. 그리고 뚜는 앞쪽을 봤어. 사람 그림자가 하나 있었어. 그 그림자가 앞쪽으로 가고 있었어. 뚜와는 거리가 있었지. 그 사람의 모습이 익숙했어. 뚜가 뒤에서 할머니 같다고 말했어. 그 그림자는 계속 앞에 있었고, 뚜는 계속 따라갔어. 신기한 건 어두운 숲속에서, 등 뒤에서, 뚜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어. 두려움도 없었고, 그 그림자는 계속 앞에 있었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그림자를 따라갔어. 몇 번이나 뚜가 불렀어. 할머니, 나 기다려줘. 이거 할머니야. 할머니, 나 기다려줘. 그림자를 따라 부르면서. 하지만 그 그림자는 돌아보지 않았어. 그냥 묵묵히 계속 나아갔어. 뚜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어.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사라졌어. 뚜의 머리가 멍해졌어. 그냥 그 그림자를 따라갔어. 계속 가다가 멀리서 빛이 하나 나타났어. 그 빛이 조금씩 다가왔어. 따뜻한 느낌이었어. 마치 기름 램프 같은 느낌이었어. 뚜는 기뻐서 속으로 생각했어. 여기 사람 집이 있을 거야. 집이 있으면 사람도 있겠지. 이제 탈출할 수 있어. 뚜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갔어. 가까이 가니까 정말로 집이 있었어. 작은 나무집이었고 아늑해 보였어. 앞문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 이번엔 할머니가 아니었어. 젊은 여자였어. 그 여자가 문 앞에 서서 뚜를 보고 손짓했어. 마치 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하늘은 어두웠어. 뚜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언제부터 그랬던 거지? 하늘은 어두워지고 기름등 불은 희미했어. 그래서 뚜는 그 여자 얼굴을 잘 못 봤다고 했어. 그냥 그녀의 모습만 보였지. 그녀는 온화해 보였어. 목소리도 부드럽고 그녀가 장난으로 말했어. 세상에, 이 시간에 뚜가 왜 이렇게 늦었어? 길을 잃었나? 자, 여기 들어와. 안에서 쉬어라. 뚜는 그렇게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 안은 따뜻했어. 정말 따뜻했지. 뚜는 원래 추위를 잘 타거든. 그곳에 가니 따뜻하고 편안했어. 몸이 한결 나아졌어. 집 안에는 식사가 준비된 식탁이 있었어.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 밥과 국이 푸짐하게 담겨 있었어.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이 여자도 요리를 잘하더라. 뚜는 앉아서 먹으라고 했어. 먹어봐.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먹고 나서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어. 내일 아침에 밝아지면 가라고. 뚜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 모든 게 너무 평범해서. 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배고프고 피곤하고 길을 잃었으니 우연히 먹고 쉴 곳을 찾은 거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뚜는 앉아서 젓가락을 들고 자연스럽게 먹었어. 그 여자도 마주 앉아 있었다. 뚜가 먹는 걸 바라보며. 그녀가 물어봤어. 뚜는 어디서 왔냐고. 누구랑 왔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길을 잃었냐고. 뚜는 멍하니 있었고 물어보는 대로 대답했어. 근데 목소리가 몽롱했어. 마치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 그 여자가 웃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오랜만에 손님이 왔네. 여기서 나랑 같이 놀아? 여기는 따뜻해. 밖처럼 춥지 않아. 뚜도 맞장 굳혔어. 그리고 나중에 뚜가 이야기한 건 그 테이블 위에 뚜와 그녀의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릇이 몇 개 더 있었어. 그리고 미리 준비된 젓가락도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으려고 한 것 같아. 가끔씩 뚜는 집 뒤쪽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 뒤에서 쓱쓱 소리가 나고 가끔 뚜는 아까 그 할머니 목소리도 들었어. 그 목소리가 나더라고. 뚜야, 뚜야 하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뚜가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그 여자애가 뚜가 뒤를 바라보는 걸 보고 자기 집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먹고 있어도 된다고. 그리고 뚜가 또 하나의 세부사항을 말해줄게. 집 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뚜가 흐릿하게 보았어. 낡은 배낭 하나가 있고 여행용 물건들이 있었어. 물병 같은 거랑 모자 같은 거랑 백패커들이 쓰는 물건들이었지. 그때 뚜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 그냥 주인집 물건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있어. 그날 내내 그 여자애는 뚜가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그냥 손을 괴고 앉아 있었어. 계속해서 웃고 있었고 뚜에게 먹으라고 재촉했어. 먹어, 먹어. 그리고 그녀는 자장가 같은 걸 불렀어. 예전 할머니가 뚜를 재우던 그 노래처럼. 그때 뚜는 멍하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얼마나 이상했는지 모르겠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었어.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지.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일들도 있어.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뚜가 새삼 기억났어. 그때는 뚜가 아직 멍하니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 첫 번째는 밥이야. 뚜가 밥 한 입을 먹었어. 다 없어졌어. 첫 번째는 밥이야. 뚜가 밥 한 입 먹어. 그게 달긴 한데 계속 씹다 보니 삼키질 못하겠어. 계속 씹고 또 씹고 밥이 입안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그때 뚜가 눈이 감기더라고. 계속 씹기만 했어. 두 번째는 그 여자의 얼굴이야. 그녀가 마주 앉아있고 뚜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뚜가 계속 쳐다봤어. 그녀의 얼굴이 잘 안 보였거든. 계속 흐릿흐릿했어. 계속 흐려지고 흐려지고 마치 안개 같은 게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았어. 그렇게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 뚜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기름 램프 때문인가 싶었어. 조금 어두운 것뿐이라고. 세 번째는 박이야. 뚜가 거기서 밥을 먹고 얘기하고 있었거든. 오래오래 그렇게 있었는데 밖을 보니까 아직도 어두웠어. 빛이 하나도 없었고 아무 빛도 없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그 집 주변에서 말이야. 뚜가 그때 멍하니 물어봤어. 저기요. 언제쯤 밝아지나요? 그 여자애는 그냥 웃기만 했어. 아직 이르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봐. 언제든지 밝아질 거라고. 그런데 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엄청 오래 느껴졌어. 하룻밤보다 더 긴 것 같았어. 그런데도 하늘은 계속 어두웠고 그런데 그녀는 계속 아직 이르다고 하더라고. 뚜는 그때 그냥 응하고 넘겼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생각하지도 못했지. 조금 더 앉아있으니까 그 여자애가 뚜에게 젖은 신발 벗으라고 했어. 그리고 가방이랑 휴대폰을 주라고 했지. 여기서 보관해달라고. 뚜는 멍하니 따라 하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뚜의 목덜미를 스쳤어. 바로 몸이 떨리더라고. 머리가 조금 맑아졌어. 머리가 조금 맑아진 것 같아. 뚜는 지금까지 씹고 있던 밥을 바라봤어.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이 계속 흐릿하게 보여. 계속 그 여자 얼굴이 잘 안 보여.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뚜는 엄마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제 집에 가야 해. 내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뚜는 일어나려고 했어. 그 여자 목소리가 바로 바뀌었어. 이제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 어디 가서 가. 밖은 어두워. 너무 추워. 여기 있어. 그녀는 말하면서 뚜의 손을 잡아 끌었어. 그 여자 손이 차가워. 그런데 이상한 건 뚜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방금 깨어났다는 느낌이었어. 갑자기 다시 멍해졌어. 뚜는 다시 순순히 앉았어. 일어날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리고 뚜는 졸리기 시작했어. 근데 이 졸림은 정말 이상해.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내려앉는 느낌이야.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 마치 누가 나를 묶어놓은 것 같아. 뚜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렸어. 그 여자가 보더니 웃었어. 뚜에게 말했어. 누가 나를 묶어놓지 마. 저 대나무 숲으로 가. 거기서 쉬어. 그 대나무 숲에 이불이 깔려 있어. 베개도 있어. 아주 편해 보여. 뚜는 일어났어. 어슬렁어슬렁 대나무 숲으로 갔어. 뚜는 앉았어.
그리고 천천히 누웠어. 뚜의 등이 대나무 숲에 닿자마자 갑자기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이번엔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 여자 목소리도 아니었어. 남자 목소리였어. 정말 낯설었어. 그 남자가 크게 불렀어. 뚜야, 뚜야. 들리니, 뚜? 그 순간 빛이 번쩍했어. 스쳐 지나갔어. 손전등 빛. 그 부르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빛이 뚜의 얼굴을 때린 것 같았어. 뚜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그 집. 직사. 불빛을 가진 소녀가 들어왔어. 갑자기 열렸어. 모든 게 흐릿해졌어. 그때 뚜가 겨우 눈을 뜨게 됐어. 세상에, 여러분. 뚜가 눈을 뜨니까 집이 보이지 않았어. 밥상도 없고 그 소녀도 없었어. 뚜는 돌 위에 누워 있었어. 그 돌은 경사가 심했어. 옆엔 깊은 절벽이 있었고 그곳에 누울 생각을 했는데 딱딱한 돌이었어. 너무 차가워서 몸이 얼어붙었어. 뚜가 누워서 쉬려고 했던 그 자리. 침대가 아니었어. 공허한 공간이었지. 바로 절벽이었어. 뚜가 누우면 진짜로 떨어질 뻔했어. 정말 소름 돋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지. 뚜는 그 순간 정말 얼어붙었어. 잠을 자려고 했던 그 자리가 위험한 곳이었어. 너무 당황했지.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어. 움직이면 정말로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 그때 손전등 불빛이 뚜의 얼굴로 비쳤어. 림 검사들이 뚜를 찾았어. 근데 문제는 뚜가 누운 곳이 너무 위험했어. 림 검사들은 바로 다가가지 못했어. 움직이면 뚜가 놀랄까봐, 떨어질까봐 걱정했지. 그래서 줄로 묶어서 천천히 접근했어. 접근하면서 뚜와 부드럽게 대화했어. 뚜에게 침착하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들이 오기 전에 뚜는 아직 반쯤 꿈속이었어. 갑자기 뚜가 손을 내밀었어. 흔들면서 절벽 쪽을 바라봤어. 마치 그 소녀가 있는 것처럼 그 집 방향을 보면서 가려고 했어. 그때 한림 검사원이 그걸 보고 그는 깜짝 놀라서 뚜의 팔목을 잡았어. 끌어당겼지. 바로 절벽 가장자리에 있었어. 내가 말했지. 1초만 늦었어도 뚜가 떨어졌을 거라고. 그 친구는 나중에 더 놀랄 거라고 하더라.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못 봤어. 위에서 매달려 있으면서도 손을 내밀고 있었어. 그 친구는 밖에 나와본 적이 없었어. 가장 이상한 건 이거야, 여러분. 그때 뚜는 아직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지. 친구들이 뚜를 끌어내야 했어. 뚜는 아직 멍한 상태였고 그 친구는 저항하면서 말했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내가 자고 있는데.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 무슨 짐승이 나를 자게 해? 친구들이 뚜의 말을 듣고 완전히 어리둥절했어. 여기서 집이 어디 있냐? 온통 바위와 절벽뿐이야. 그런데 뚜는 계속 집에 있다고 주장했어. 누가 나를 자게 해줬다고. 그때 너희들은 강하게 나가야 했어. 뚜를 그 바위에서 바로 끌어내야 했지. 그런데 뚜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어. 뚜의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거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계속 끌어내려고 했지. 남자들이 바위에 걸려서 끌어내려야 했어. 그 친구는 계속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 두세 명이 모여야 했어. 한 명은 줄을 잡고 한 명은 뚜를 꽉 붙잡고 있었어. 조금씩 움직였지. 안쪽으로 기어들어갔어. 그 바위는 좁았어. 발을 헛디디면 우리 모두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퀴인도 아래에서 이를 쳐다보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 뚜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낼 때까지 뚜를 땅에 내려놓고 뚜가 조금 정신을 차렸어. 주위를 둘러보니 집이 하나도 없었어. 온통 숲과 림 검사들뿐이었고 친구들이 아래에 서 있었어. 그때 뚜는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 몸이 떨리고 있었지. 친구들이 뚜를 아래로 데려갔어. 뚜의 몸은 온통 긁히고 상처투성이었어. 아마 그 어두운 숲속에서 넘어지면서도 아픈 줄 몰랐던 거야. 옷은 다 찢어져 있었고 몸은 지쳐 있었어. 걸을 힘도 없었지. 많이 필요했어, 정말. 하지만 뭐 살아있고 무사하니 다행이야. 그건 정말 큰 복이었어.
퀴인 말하길 뚜를 데려가던 때. 조금 가다 보니 뚜가 고개를 돌리고 이쪽을 다시 바라봤어. 정말 아쉬운 듯이. 뚜가 자고 있던 곳이 그리운 것 같았어. 거기서 말이야. 그런데 그때 뚜의 눈빛을 보니 모두가 소름이 돋았어. 폭포 아래에 도착하니 오빠 바이가 시장에 서 있었어. 뚜가 살아있는 걸 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려오면서 림 검사가 주목했어. 뚜의 손목 시계에 말이야. 그 시계는 멈춰 있었어. 뚜가 그룹에서 떨어진 그 시간에 딱 멈춰 있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계 바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 모두가 하룻밤을 고생했는데 말이야. 뚜의 전화기도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이미 꺼져 있었어. 충전해도 켜지지 않았고 시계처럼 말이야. 폭포 아래에 도착하니 키인, 응한, 파디 뚜를 보고 너무 기뻐했어. 아, 뚜를 안고 울기 시작했어. 모두가 서로를 안고. 뚜가 살아있어서 기뻐했지. 뚜가 진짜로 실종된 줄 알았거든. 그분들이 보고는 뚜에게 따뜻한 물을 주셨어. 마시라고,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다시 힘내라고. 뚜는 덜덜 떨면서 컵을 들고 치아가 덜덜 떨렸어. 한 모금 마시니 좀 나아졌어. 잠시 쉬다가 뚜도 정신을 차렸고 모두가 함께 산을 내려가서 차를 찾으러 갔어. 모두 마음속으로 감사했지. 림 검사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가 너무 기뻤어. 모두가 뚜를 집으로 데려가서 쉬게 했고 며칠 후 뚜가 조금 회복되자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 모두에게 이야기했지. 퀸이 애들에게 말했어. 내가 말하는 걸 들어봐. 소름이 돋았어. 왜냐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룻밤 내내 찾아다녔는데 집이 없었거든. 오직 숲과 바위, 절벽만 있었어. 그런데 뚜는 정말 집이 있다고 맹세했어. 집이 있다고. 밥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 모두들 믿을 수 있어? 같은 밤에 밖에 있는 사람은 바위와 절벽만 보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집을 보고 있어. 밥과 국도 보이고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세계 같았어. 근데 걱정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여러분. 비록 돌아왔지만 뚜는 아직도 마음이 불안해. 몇 밤 동안 뚜는 계속 꿈을 꿨어. 그 집을 다시 보았고 그 여자애를 봤어. 뚜를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피곤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어. 밥도 잘 못 먹고 한밤중에 뚜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 귓가에 들리는 그 말이 있었어. 여기 있어. 우리 모두 그걸 듣고 소름이 돋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해결해야 해.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폭포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번엔 낮에 가기로 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을 확인하려고. 솔직히 누구나 겁이 났어. 특히 그 구간을 올라가야 하니까. 하지만 뚜를 위해서라도 참고 가야 했어.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오빠 바이를 찾았어. 다시 만나서 오빠 바이가 뚜를 위해서 아래까지 쳐다봤어. 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말했어. 밤에 그 구간으로 올라간 애들은 정말 힘들어. 정신을 놓으면 쉽게 사라져버려. 뚜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그의 말을 듣고 우리 모두 소름이 돋았어. 키인 그룹이 그에게 이야기했어. 뚜가 자는 동안 본 집과 그 여자애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꿈에서 본 것에 대해. 오빠 바이가 이야기를 다 듣고 담배를 피우며 차분하게 이야기했어. 몇 년 전 여기 멀리서 온 한 여자애가 있었어. 혼자 놀러 온 거야. 그 애는 진짜 배낭 여행자였어. 일단 코 DM이라고 부르자. 코 DM도 놀러가는 걸 좋아했어. 탐험하는 걸 좋아했지. 그 폭포에 도착하자마자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어. 길을 잃고 나오지 못했지. 사람들이 찾으러 갔을 때 이미 너무 늦었어. 그녀는 숲속에서 죽어버렸어. 오빠 바이가 말하길 그 당시 사람들은 코 DM을 아꼈대. 젊은 나이에 죽은 그녀를 보며 이국 땅에서 죽다니 안타깝지. 그래서 친구들이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 그 폭포 옆에 말이야. 그녀가 실종된 장소 근처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녀가 쉴 곳을 마련해줬지. 향도 피워주고 말이야. 오빠 바이가 말하길 그 재단이 생긴 이후로
위쪽 폭포는 조용해졌대. 더 이상 길을 잃는 사람이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지. 하지만 몇 년 후에 이곳 사람들은 점점 떠나갔어. 멀리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었지. 그 제단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향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던 어느 큰 장마철에 폭포에 물이 많이 불어났어. 제단이 물에 떠내려갔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고 제단이 물에 휩쓸린 이후로 위쪽은 이상해졌어. 그 아이는 더 이상 쉴 곳이 없었지. 추웠고 슬펐고 친구를 찾고 있었던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는 소름이 돋았어. 그녀가 뚜를 집으로 초대했던 식사를 권했던 그 소녀가 바로 코디엠이었어. 그녀는 아기가 없었어. 뚜를 해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냥 너무 외로웠던 거야. 차가운 곳에서. 그래서 친구가 필요했던 거지. 그녀가 원했던 건 함께 있는 거였어. 그녀가 초대한 식사는 영원히 남는 식사였지. 뚜는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밥을 먹게 되는 거야. 그걸 먹으면 그녀와 함께 가게 되는 거지. 다행히 뚜는 삼키기 전에 멈췄어. 먹어봐. 그녀를 따라가야지. 다행히 뚜는 아직 삼키지 않았어. 아직 눕기도 전에 구해졌어. 모두 앉아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 뚜가 뭔가에 걸린 것 같아. 왜냐면 뚜는 우리 중에서 제일 겁이 많거든. 가장 약한 애야. 항상 추운다고 투덜대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싶어 하잖아. 그 자리는 뚜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곳이야. 그런데 그걸 유인했어. 다른 애들은 겁이 없고 아무것도 못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니 이 사건이 너무 명백해. 뚜가 상상한 게 아니야. 오빠 바이만 혼자 들은 게 아니야. 모두 믿지 않았겠어. 애들이 동네 어른들에게도 물어봤어.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우리가 할머니 팔이라고 부르자. 그 동네에 오래 살았어. 오랜 세월이야. 할머니는 코디엠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해. 그때 코디엠은 젊고 활기차서 종종 동네에 들렀대. 가끔씩 동네에 와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주곤 했어.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했지. 그런데 폭포에 갔다가 사라졌어. 온 동네가 며칠 동안 찾았대. 할머니가 지금도 말하길 이야기를 꺼내면 여전히 마음이 아파.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해. 그때림 검사들이 코디엠을 깊은 곳에서 찾았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장례를 마친 후에 그 지역의 한 스님이 코디엠을 위해 제단을 세우자고 했어.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았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오빠 바이의 말과 딱 맞아떨어져. 그때서야 모두 의심이 사라졌어. 뚜가 여기까지 듣고 갑자기 한 가지를 떠올렸어. 뚜가 말했어. 내가 그날 밤 들어간 집의 위치가 폭포 근처에 있었어. 오빠 바이가 가리키던 그 자리야. 예전에 제단이 있었던 곳이야. 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어. 풀을 헤치고 찾아보자고. 찾다 보니 흙과 돌 아래에 옛날 제단의 흔적이 남아있었어. 오래된 제단의 흔적이 남아있었어. 그런 식으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어. 돌이나 땅에 붙어 있었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 조금 더 파면 드러나더라. 향로의 일부분이었어. 오빠 바이가 말한 대로였어. 예전에 제단이 정말 여기 있었던 거야. 그렇지. 퀸이 이상하다고 한 게 거기 올라가면 밤과 완전히 달라. 낮에는 그냥 평범한 숲과 돌만 보여. 햇살이 쨍쨍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좋았어. 어두운 기운은 전혀 없었지. 그 밤에 서 있던 자리에서 뚜가 그 집을 봤어. 낮에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냥 큰 돌과 나무만 보였어. 그 밤을 생각하니 뚜가 한 걸음 내딛었어. 모두들 긴장했지. 여기까지 오면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그룹과 오빠 바이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제단을 다시 세우기로 했어. 옛날 바닥 위에 바로 세웠지. 제단을 다시 세운 날에 마을 사람들과 키인의 그룹이 모여서 작업을 시작했어. 그 지역의 한 스님을 초대해서 코디엠을 위해 기도를 해줬어. 뚜도 그날 참석했어. 뚜가 스님이 기도할 때 느꼈어.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어. 그 전에 답답한 기분이 사라진 것 같았어. 며칠 동안의 불편함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았어. 그날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갔어. 아무것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지.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어. 코디엠이 마음에 들어했나 봐. 그리고 새롭게 제단 위에 향로를 놓았어. 모두들 기분이 가벼워졌어. 오빠 바이도 그날 도와줬어. 작업이 끝나고 오빠가 키인 그룹에게 말했어. 너희가 이렇게 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 아이가 쉴 곳을 찾았으니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야. 오빠는 가끔씩 와서 청소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재단이 예전처럼 차가워지지 않게. 그래서 모두 안심했어. 재단을 세운 이후로 그 재단 쪽으로 가고 의식을 마치고 나니 이쪽 폭포 소리가 다시 잔잔해졌어. 오빠 바이가 말하길 이후로는 폭포에 가서 실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키인이랑 친구들 모두 마음이 편해졌어. 뚜는 그 뒤로 매일 밤 그 집과 그 여자의 꿈을 꾸는 일이 없어졌어. 조금 쉬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멍한 기분도 사라졌어. 키인이 말하길 그날 이후로 뚜는 더 이상 조용한 곳에 놀러가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됐어. 누가 숲이나 폭포 같은 곳에 가자고 해도 그냥 고개를 저으며 거절해버려. 퀴인이 농담하듯 말했어. 그때부터 뚜의 성격이 바뀌었대. 예전에는 누가 약한 걸 놀리면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태연하게 너네가 약하다고 해도 상관없어라고 하더라. 덕분에 무서움을 알고 조심하게 됐지. 그리고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뚜는 많이 도와줘. 엄마와 할머니가 다 챙기고. 그 사건 이후로 향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거야. 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놀러가는 곳이 숲이나 폭포면 재밌지만 너무 조용한 곳은 밤에는 오래 있지 말고 낯선 곳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 주민의 조언을 잊지 말아야 해. 그 말에는 이유가 있어. 귀담아 들어야 해. 그렇지. 그리고 코디엠의 이야기도 안타까워.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너무 슬펐던 거지. 아무도 향을 피워주지 않으니 혼자 친구를 찾으러 다닌 거야. 결국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혼자서 차가운 장면을 두려워해. 재단이 있고 향이 있으면 그녀는 따뜻해질 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퀴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 고마워. 모두에게 평안과 건강을 기원할게. 잘 지내.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평화롭고 건강해,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안을 위해 채널 구독해줘. 그런 김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공유도 해줘. 그리고 알림벨도 눌러줘. 아니, 새로운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모두가 제일 먼저 소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 놓치지 않을 거야. 하하.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고 싶다면 그들의 동의를 받고 안에게 보내줘. 아니, 모든 사람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게. 그럼 이제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